저 여자요? 우리 집 청소 도우미였어요. 결혼식에 왜 온 건지 모르겠네요. 샴페인처럼 터지는 웃음소리 뒤로 마이크를 잡은 신부의 차가운 목소리가 공간을 가로질렀다. 순백의 드레스, 반짝이는 샹들리에, 그리고 수백 명의 하객들. 그 화려한 무대의 가장자리 한켠에는 구석진 회색 벽을 등진 채 안개꽃 한 송이를 조심스레 들고 서 있는 한 여인이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장은경, 54살. 신부의 생모였다. 그러나 그곳에 있는 누구 하나도 그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 아니, 일부는 알면서도 모른 척 했는지도 몰랐다. 아이고, 괜히 청소하던 분이 여기까지 온 모양이네. 정장도 안 입으셨어. 결혼식인지 장례식인지 원. 하객석 뒷줄 어딘가에서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장은경은 고개를 숙였다. 손에 든 안개꽃이 점점 축축해졌다. 팔목엔 떨림이 있었고 눈가는 벌써 젖어 있었다. 청소도우미? 내가? 이 아이 엄마인데? 그녀의 시선은 흐릿해졌다. 하지만 기억은 또렷했다. 이 아이를 처음 안고 병원을 나서던 날, 혼자 돌잔치를 준비하던 그 새벽, 작은 도시락에 정성껏 김치를 담던 손길, 그 모든 시간이 청소 도우미라는 단어 하나로 짓밟힌 순간이었다. 결혼식 하루 전 밤, 장은경은 한 번도 입지 않았던 흰 재킷을 꺼내 다렸다.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구김을 확인하고 다시 다리고 또 다렸다. 다연이한테 민망하게 보이고 싶진 않으니까. 딸 김다연, 그 아이가 내일 결혼한다. 그날 아침 장은경은 집 앞 꽃집에서 포장도 없는 안개꽃 한 송이를 샀다. 이거 하나만 주세요. 그냥 조용히 보고만 오려고요. 초대장은 받지 못했다. 며칠 전 딸에게 보낸 문자엔 단 한 줄의 답장이 왔다. 그날 오지 마세요. 엄마도 저도 서로 불편하잖아요. 그 말이 칼날처럼 마음을 후벼 팠다. 하지만 장은경은 포기하지 않았다. 식장 바깥에서 멀찍이 그냥 웃는 얼굴만 보고 돌아올 거야. 축하는 못해도 축복은 하고 싶으니까. 결혼식 당일 오전 11시 47분. 식장 입구에서 명단을 확인하던 직원이 장은경을 한번 쓱 훑어보더니 차갑게 말했다. 초대장 없으시면 입장 안 됩니다. 그냥 문 옆에서 조용히 보고 가도 될까요? 식사도 안 하고 축의금도 안 낼 거예요. 직원은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그럼 저기 왼쪽 벽면 끝에 앉으세요. 절대 소란 피우시면 안 됩니다. 장은경은 감사합니다. 라고 작게 인사하고 그가 가리킨 자리로 조용히 걸어갔다. 조명이 닿지 않는 회색 벽 근처, 웨딩홀이 반쯤 가려지는 자리. 하지만 그곳에서도 딸의 웨딩 드레스는 잘 보였다. 눈부신 드레스 위로 떨어지는 스팟라이트. 미소 짓는 딸. 그 뒤에선 전남편 김병도와 전시어머니 박말순이 당당히 단상 맨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장은경은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숨을 들이쉬지 못했다. 저 자리는 한때 내가 있던 자리였는데. 그 순간 마이크를 잡은 딸의 목소리가 울렸다. 오늘 저희 결혼식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를 키워주신 아빠, 그리고 언제나 믿어주신 할머니, 장은경의 입술이 떨렸다. 숨도 쉴 수 없었다. 그런데 딸이 신랑의 어깨 너머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는 정확히 장은경을 가리켰다. 아, 그리고 저 뒤에 계신 분은요. 많은 분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그분은 저희 집 청소하던 분이에요. 무례하진 않지만 아무 관계도 아닙니다. 시간이 멈췄다.
장은경의 손에 들린 안개꽃이 우지직 소리를 내며 부서졌다. 수백 개의 시선이 그녀를 향했다. 속삭임, 피식거림, 촬영하는 손들. 결혼식에 가정부가 오다니. 누가 초대도 안 했는데 온 건가 봐. 장은경은 눈을 떨궜다. 하지만 가슴 깊숙한 어딘가에서 뚜둑 어떤 감정이 불어져 나갔다. 그래. 이게 내 딸이 날 보는 눈이었구나. 그녀는 왼손으로 안개꽃을 꼭 쥔 채 오른손으로 갈색 봉투를 천천히 꺼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 제 얘기 좀 들어주시겠어요? 장은경은 그제야 단상 쪽으로 한 걸음 천천히 발을 내디뎠다. 장은경이 처음으로 다연을 품에 안고 집을 나온 날은 2월의 바람이 살을 애는 영하 10도의 밤이었다. 딸의 5번째 생일을 이틀 앞둔 저녁. 작은 케이크 하나 사주겠다며 약속했던 그날, 김병도는 또 술에 취해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여기가 집이야 술집이야. 왜 또 이래? 장은경이 한마디 하자 김병도는 대답 대신 리모컨을 찾지 못한 채 딸의 장난감을 집어 벽에 내던졌다. 그 장난감은 다연의 발등을 때렸다. 놀란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조용히 좀 시켜. 애가 왜 이렇게 시끄러워? 순간 그의 손이 장은경의 뺨을 때렸다. 피보다 빠른 속도로 눈물이 솟구쳤다. 당신 지금 뭐 한 거야? 네가 나를 사람 구실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 말에 장은경은 느꼈다. 이 집에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엄마로라도 살아야 했다. 그날 밤 다연을 품에 안은 채 핸드백 하나 들고 집을 나섰다. 딸의 체온은 작고 따뜻했지만 세상은 너무 차가웠다. 눈도 오지 않던 밤, 바람이 뺨을 때리는 그 추위 속에서도 그녀는 처음으로 끝났다는 걸 실감했다. 이후의 삶은 육아라는 단어로는 설명이 부족했다. 사는 게 아니라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었다. 은행 창구에서 단기 계약직으로 일했다. 2달 뒤엔 김밥집 포장 아르바이트. 밤에는 반찬 가게에서 젓갈을 담갔다. 다연이가 아플 땐 이마에 뜨거운 수건을 얹고 곁에서 쪽잠을 자며 새벽 알람을 기다렸다. 한겨울 딸이 털장갑을 잃어버렸다는 말에 장은경은 자기 장갑을 벗어 아이에게 씌웠다. 본인은 양손을 주머니에 넣고 출근했다. 괜찮아. 엄마 손은 벌써 익숙해졌거든. 딸에게 도시락을 쌀 때면 꼭 반찬 하나는 기분 좋은 맛으로 넣었다. 김치전 하나에도 우리 다연이 오늘 하루도 웃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았다. 다연이 초등학생이 되던 해 1학년 운동회 날 장은경은 어설픈 추리닝 차림으로 학교를 찾았다. 그날 어떤 엄마가 말했다. 어머, 그 엄마는 항상 혼자 오시네. 아빠는 바쁘신가 봐. 그 말에 다연의 얼굴이 굳는 걸 장은경은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집에 돌아온 딸이 물었다. 엄마, 우리 아빠는 왜 안 와? 장은경은 거짓말을 했다. 출장 갔어. 외국으로. 너 많이 보고 싶대. 그 거짓말이 그녀에겐 가장 아팠다. 다연이 중학생이 되었을 때부터 눈에 띄게 변해갔다. 첫 스마트폰, 그 안엔 친구들의 SNS, 명품 가방, 제주도 여행, 우리 아빠가 뭘 사줬다는 자랑글들. 그날 밤 장은경은 딸의 핸드폰 화면에서 우연히 보게 된 문자를 잊을 수 없다. 다연아, 그 집에선 너 더 못 자란다. 대학만 가면 데려올게. 엄마처럼 살고 싶진 않잖아. 발신자 김병도 그 남자였다. 그 순간 장은경은 무언가를 예감했다. 고등학생이 된 다연은
장경과의 대화가 점점 줄어들었다. 알았어요. 대신 됐어요. 고마워요. 대신 왜 이래요? 장은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아이도 어른이 되어가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딸이 어색하게 바뀌기 시작했다. 밥상에서 휴대폰만 보며 말이 없고 새로 산 옷을 입고 나가서는 엄마, 이거 촌스럽지 않죠? 그러곤 외출 후엔 말이 없었다. 그 무표정이 장은경에겐 칼날처럼 느껴졌다. 대학교에 합격한 날 다현은 갑자기 말했다. 엄마, 나 자취할게요. 방도 알아봤고 등록금도 아빠가 내주신대요. 그날 밤 장은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가스레인지 앞에서 혼자 라면을 끓이다 울컥 터져버렸다. 그래. 아프지만 말고, 사기만 당하지 말고, 그래도 잘만 살면 됐지 뭐. 그 말로 자신을 달래고 달래며 수없이 많은 밤을 넘겼다. 그리고 결혼식. 엄마, 오지 마세요. 서로 어색하잖아요. 딸이 보낸 마지막 문자. 그것이 장은경의 마지막 남은 희망을 산산조각 냈다. 하지만 그래도 보고 싶었다. 드레스 입은 다현이, 웃고 있는 다현이. 그 아이의 미소를 딱 한 번만 멀리서라도 보고 싶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 그분은 청소하던 분이에요. 아무 관계도 아닙니다. 그 말이 장을경의 가슴에 못처럼 박혔다. 그 순간부터 그녀는 자신이 살아온 인생 전체를 돌아보기 시작했다. 지금 단상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딸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 세상에게 보여줄 진짜 기록을 꺼내기 위한 것이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전 남편 김병도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식장 전체를 찢을 듯 날카로웠다. 결혼식장에 흐르던 음악이 뚝 끊기고 하객들 사이에서는 어머나 하는 짧은 숨소리와 함께 공기마저 얼어붙었다. 장은경은 그 소리를 들으며도 단 한 걸음도 멈추지 않았다. 느리고 조용하지만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단상 앞까지 나아갔다. 그녀의 손엔 여전히 구겨진 안개꽃과 단 하나뿐인 갈색 봉투가 들려 있었다. 마이크 앞에 선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결혼식을 망치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오늘만은 조용히 있으려고 했는데요. 그녀의 눈은 딸을 향해 있었다. 딸아, 내가 엄마라는 걸 네가 그렇게까지 숨기고 싶었구나. 다현은 식은땀을 흘리며 시선을 피했다. 그러나 이미 모든 눈은 그들을 향해 있었다. 그때 하객석 한쪽에서 전시어머니 박말순이 벌떡 일어났다. A씨, 내가 뭘 했어? 그년이 그냥 조용히 있으려니냐고? 이래서 내가 처음부터 막을 했잖아. 장은경은 그 말에 입술을 꽉 다물었지만 눈동자는 미세하게 떨렸다. 그년. 그 단어는 수십 년 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함없이 그녀를 찔렀다. 김병도가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지금 이게 무슨 민폐야? 초대장도 없었으면 조용히 돌아갔어야지. 왜 여기서 창피를 줘? 장은경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창피요? 누가 누구한테 창피를 줘요? 그녀는 갈색 봉투를 조심스럽게 펼쳤다. 이 안에 제가 18년 동안 딸 키우면서 단 한 푼도 못 받은 양육비 내역이 들어있어요. 그 순간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임이 퍼졌다. 헐, 양육비를 한 푼도 안 줬다고? 와, 실명 뜨겠다. 저 남자, 진짜 아버지 맞아? 누군가 휴대폰을 꺼내 녹화를 시작했다. 그리고 그 틈에서 조용히 서 있던 여성 한 명이 장은경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언니,
계속하세요. 이거 녹화되고 있어요. 유튜브 라이브 켰어요. 그 목소리는 미경이었다. 장은경과 여성쉼터에서 함께 봉사활동하던 동료였다. 장은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마이크를 더욱 가까이 당겼다. 이건 단순한 폭로가 아니에요. 저는 오늘 제 딸에게 말할 마지막 용기를 내려고 올라온 겁니다. 그녀는 두 번째 서류를 꺼냈다. 이건 김병도 씨, 당신에게 맞아 응급실에 실려갔던 날 받은 진단서예요. 그 순간 김병도는 마치 전기가 통하듯 움찔했다. 그날 밤 딸이 5살이었고 생일 케이크 대신 눈물만 먹었던 날이었어요. 박말순이 소리쳤다. 이런 걸 왜 여기서 떠들어? 결혼식이야? 결혼식 지금 무슨 짓이냐고? 장은경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어머니, 그럼 언제 얘기하죠? 언제쯤이면 제가 제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말에 식장 안은 정적이 흐르며 멎었다. 김병도가 주먹을 불끈 쥐었다. 내가 다현이 키우면서 지원한 게 얼만데? 걔가 크기까지 내 돈도 들어갔다고? 당신이 딸한테 준 돈요? 그건 양육이 아니라 유인이었죠. 아이를 끌어가기 위한 미끼였잖아요. 장은경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그 순간 다연이 마이크를 낚아채듯 잡았다. 그만해. 왜 다들 저 사람 말만 믿는 거예요? 엄마는. 아니, 저 사람은 나한테 제대로 된 선물 하나 해준 적 없어요. 맨날 일만 하면서 나 친구들한테 창피했단 말이에요. 장은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입가에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게 너의 기억이구나. 그래서 날 가정부라고 불렀던 거였구나. 그녀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여기엔 너 어릴 적 도시락 반찬값, 체육복값, 신발, 학원비, 그리고 네가 잃어버렸던 털장갑. 그날 내 손이 왜 얼었는지도 적혀 있어. 장은경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 한 통을 꺼냈다. 그리고 이건 너한테 보내다 보내지 못한 편지들이야. 16개나 있어. 한 번도 답장은 못 받았지만 나는 한 번도 너한테서 멀어진 적 없었어. 그 순간 장은경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다연아, 너는 나를 잊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단 한순간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식장 안은 숨도 쉴 수 없는 침묵에 휩싸였다.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았고 모두가 듣고 있었다.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가 그 공간 전체를 서서히 흔들고 있었다. 장은경은 갈색 봉투를 식장 바닥에 펼쳐놓았다. 서류가 한 장씩 하얀 대리석 바닥 위로 퍼졌다. 빛바랜 고지서, 반찬비 계산서, 딸에게 보냈던 편지, 그리고 폭력 진단서까지.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기 시작했다. 몇몇 하객은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영상을 촬영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엄마를 청소 도우미라고? 저건 도가 지나쳤지. 이게 결혼식이야, 법정이야? 장은경은 마이크를 두 손으로 쥐며 말했다. 이제 됐습니다. 누가 엄마고, 누가 사람이고, 누가 죄인인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판단해 주세요. 딸 다연은 단상 위에서 울컥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신랑은 눈치를 보며 다연의 손목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거칠게 뿌리쳤다. 제발. 그만해, 엄마. 지금까지 참았어. 근데 너도 날 엄마라고 부를 자격 없어. 장은경은 시선을 떨구지 않았다. 딸의 울분마저도 담담히 받아냈다. 이미 그녀의 마음에는 더 이상 후회도 두려움도 남지 않았다. 그 순간 전시어머니 박말순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아오, 진짜! 이 미친년 때문에 내 체면 다 구겨졌어! 얘들아, 그만 찍어! 뭐 하는 거야? 너희 부모님이 이런 짓 하면 좋겠어? 장은경은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낮고 단단한 음성으로 말했다. 어머니, 그 말 다 그대로 녹화되고 있어요. 전국에 퍼지고 있다고요.
미경의 휴대폰은 실시간 라이브 방송 중이었다. 댓글창은 이미 불탔다. 와, 저 시어머니 대박 말 다 했네. 누가 딸 결혼식에서 엄마한테 저래. 실시간으로 역대급 막장 중계됨. 장은경은 단상 아래로 걸어갔다. 그리고 마지막 서류 한 장을 꺼내 전 남편 김병도의 코앞에 들이밀었다. 이건 당신의 계좌 내역서예요. 양육비 미지급은 물론 사내 비밀 계좌로 딸에게 수천만 원을 몰래 보낸 기록까지 있어요. 김병도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얘졌다. 당신, 그걸 어떻게... 딸 계좌에 몰래 돈을 넣어준 게 양육이야? 아니면 내 아이 빼앗을 작전이야? 장은경은 서류를 높이 들어 하객 모두에게 보이게 펼쳤다. 이 남자 김병도 씨는 고위공직자 출신이고 현재 부동산 투자기업의 본부장입니다. 하지만 양육비 한 푼 안 내고도 평생 떳떳하게 살아왔죠. 그 순간 하객석 뒷줄에서 누군가 웅성이며 말했다. 이 사람, 우리 회사 전무님인데? 실명이 실시간에 다 떠버렸네. 큰일 났다. 장은경은 말을 이었다. 오늘 이 자리는 누군가의 딸을 축복하는 자리가 아니라 한 여자의 진심이 묻히는 장례식이 될 뻔했어요. 하지만 그건 내가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그 순간 신랑 측 혼주석에서 신랑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 저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 내 며느리로 받긴 어렵겠어. 하객들의 입에서 헉 와 하는 숨죽인 탄성이 터졌다. 신랑은 급히 부친을 붙잡으려 했지만 그의 눈은 단호했다. 박말수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듯 주저앉았다. 아이고, 세상 망신이다. 이게 다 저 계집년 때문이야. 내가 감히 어디서... 감히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부터 당신은 이미 사람의 도리를 버린 겁니다. 장은경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단단하게 그리고 조용히 자신을 지켜냈다. 그날 밤 영상은 SNS를 통해 미친 듯이 퍼졌다. 수십만 건의 공유, 수천 개의 댓글, 수백 명의 증언들까지 이어졌다. 실시간 검색어 1위, 신부 가정부. 인기 영상 1위, 결혼식에서 벌어진 충격의 진실. 단독 보도, 전 고위공직자, 양육비 미지급 파문. 며칠 뒤, 김병도는 소속 회사로부터 품위 손상이라는 이유로 직위 해제를 당했다. 회사 게시판에는 김 전무 관련 사실, 대부분 사실로 확인됨. 이라는 공지가 올라왔다. 박말수는 아파트 단지에서 사람들의 눈총과 수군거림 속에 쫓겨나다시피 부산으로 내려갔다. 그 할머니, 엄마 가정부라고 했던 애의 친할머니라던데. 이삿짐 박스엔 할머니 망했음이라는 아이들의 낙서가 선명했다. 그리고 다연. 결혼식은 파혼으로 종결됐고 다니던 회사에서는 사직 권고를 받았다. SNS는 해시태그 가정부딸 해시태그 엄마 망신으로 도배됐다. 그녀는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다. 누가 초인종만 눌러도 숨죽이고 숨어버렸다. 그 와중에 장은경은 단 한 통의 연락도 하지 않았다. 지금은 그 애가 날 마주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녀는 기다리면서도 하나씩 조용히 자신을 되찾아가기 시작했다. 이제는 누군가의 가정부가 아니라 온전히 자신의 이름으로의 시작이었다. 그 복수는 그녀의 품격으로 완성되었다. 장은경은 여느 때처럼 작은 집 마당에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했다. 햇살이 화단을 간지리며 노란 민들레 꽃잎 사이로 빛을 흘렸다. 예전이라면 이 시간에 김밥 포장을 마무리하느라 허리를 굽히고 있었을 테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제 그녀는 잠시 늦잠을 자기도 하고
커피 한 잔을 천천히 마실 여유도 생겼다. 휴대폰은 여전히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울린다. 장은경 씨, 저희 방송 출연 부탁드려요. 책 계약은 생각 있으신가요? 제목만 알려주세요. 다큐멘터리 인터뷰 정말 원합니다. 이 시대의 진짜 엄마로서요. 모두 그녀를 찾았다. 하지만 장은경은 조심스럽게 하나씩 골라서 움직였다. 제 이야기가 다른 엄마들에게 용기가 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큰 보람이죠. 그녀는 곧 한부모 가정을 위한 강연에 초청되었다. 무대 위 장은경은 마이크를 들고 말했다. 저는 한때 딸아이에게 가정부라고 불렸습니다. 결혼식장에서도요. 관객석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치는 엄마들이 보였다. 그땐 참았어요. 그래야만 사랑이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사랑은 자신을 버리는 게 아니라 자신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그녀의 말은 사람들의 마음에 단단한 울림을 주었다. 어느 봄날 오후 집 앞 현관에 놓인 택배 상자 하나. 그 안엔 작은 봉투와 연보라색 편지지가 들어 있었다. 글씨는 삐뚤었지만 익숙한 손글씨였다. 엄마, 미안해요. 너무 늦게서야 제가 얼마나 못된 말 했는지 알았어요. 보고 싶어요. 정말 많이요. 김다연, 그 딸이 보낸 첫 손편지였다. 장은경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편지를 두 손으로 감싸 안았다.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하지만 가슴 한가운데서 무언가가 조용히 풀리는 느낌이었다. 그래, 늦어도 좋아. 알아준 것만으로도 고마워. 그날 밤 장은경은 딸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다. 대신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 희끗해진 머리카락.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누구보다 단단하고 평온했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제야 진짜 나로 살아가는 것 같아. 몇 달 뒤 장은경은 정식으로 에세이를 출간했다. 책 제목은 사람들이 가장 기억하는 그 문장이었다. 사랑해서 참았고 이제는 나를 사랑하기 위해 멈췄다. 출간 첫 주 만에 베스트셀러 1위. 서점가에는 현실판 미나리 엄마 가장 따뜻한 반전 이야기라는 표현들이 넘쳐났다. 그녀의 이야기는 다시금 뉴스, 방송, 유튜브로 퍼졌다. 하지만 이번엔 사이다 복수극이 아닌 회복의 기록으로 조명되었다. 그리고 장은경은 그 어느 때보다 평범한 일상을 소중히 여겼다. 어느 날 쉼터 후배 한 명이 찾아와 말했다. 선생님 덕분에 저도 아이랑 잘 살아볼 용기가 생겼어요. 장은경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우린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들이잖아. 다연은 여전히 그림자처럼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 SNS를 지웠고 직장을 잃은 뒤엔 집에 틀어박혀 있었다. 장은경은 딸에게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 기다렸다. 이젠 그 아이가 용기 내는 날을. 하지만 매일 밤 장은경은 노트 한 장을 꺼내 펼쳤다. 그곳엔 유치원 시절 다연의 그림이 있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엄마는 네 편이야. 장은경은 그 문장을 조용히 손끝으로 쓰다듬었다. 그건 지워지지 않는 마음이었다. 봄이 지나 여름이 오던 어느 날 문 앞에 서성이는 그림자가 있었다. 흰 셔츠에 고개를 푹 숙인 다연이었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살짝 문을 두드렸다. 장은경은 문을 열었다. 왔니? 다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울기 시작했다. 장은경은 그 애를 꼭 안았다.
이젠 괜찮아. 다 지나갔어. 그날 밤 장은경은 처음으로 딸과 마주 앉아 따뜻한 된장국을 함께 먹었다. 그녀는 내심 생각했다. 엄마니까 이런 날도 오겠지 믿고 기다렸어. 이제 그녀는 누군가의 엄마로서만이 아닌 나로서도 당당히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세상이 그녀에게 말해준다.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니었다고요.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